심기현입니다. 벌써 5월도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가 학교 강의가 있어요. 오이 코스에 가지 않고 오늘은 집에서 동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여기 제 방이에요. 제 방에서 가장 물건이 안 보이는 하얀 벽을 두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봤는데 지금 사실 어떻게 찍힐지 지금 엄청 걱정이 돼요. 그동안은 제가 화면을 제가 볼 수 있게끔 장치를 해두고 동영상 촬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찍으면 화질이 좋지 않다고 하네요. 저는 화질이 좋지 않은 게 좋아요. 실제로는 좀 흐릿해서 제 얼굴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흐릿한 거, 너무 성능이 좋으니까 너무 잘 보여가지고 좀 민망해서요. 그래도 어쨌든 좋은 화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화면을 보지 않고 화면을 저쪽으로 돌리고 카메라 렌즈를 저로 향하게 해서 일단 찍어 보고 있습니다. 네, 결과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볼 거고요. 이제 그동안 제가 시간이 지나오면서 논문도 발표하고 책도 쓰고 했었는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책을 가지고 해볼 거예요. 이 책은 2022년 경상국립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한 책인데요. 이 책을 쓴 이유가 메르로봉티 철학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어서 이 책을 썼었습니다. 제가 현상학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현상학 강의를 할 기회가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논문이나 책을 통해서 계속 표현하고 제가 공부한 것들을 발표하고 했는데 소통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잘 됐다. 이 기회를 통해서 강의가 없다면 제가 직접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저를 객관화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2022년에는 대학 우수도서 한국대학출판협회에서 올해의 우수도서 2022년에 찍혔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마크를 찍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2023년에는 세종도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가급적이면 일반인들도 이 현상학이 무엇인가를 조금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안에 많이 삽입을 해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고맙게도 이제 이 책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참 제목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았었습니다. 처음에 제목은 그거였었어요. 내 침대 위의 현상학? 출판부에서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조금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 제목이. 그래서 조금 바꿔보자 라고 제안을 했고, 그랬더니 이렇게 내 머리맡의 사유, 누워서 편안하게 현상학적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라는 의미에서 내 머리맡의 사유라고 책 제목을 정했습니다. 현상학은 후슬에서 시작해서 하이데거, 사르트르, 메르로봉티로 이어지는 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 4명에 대한 현상학적 차이를 좀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현상학자들의 현상학적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후슬의 의식 현상학, 하이데거와 현상학적 존재론, 사르트르와 현상학적 실존론, 그리고 메르로봉티와 몸 현상학, 이렇게 4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현상학자들의 공통된 점이 있다면 근대의 이분법적 인식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현상학은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제 만들려고 해요. 후슬은 지향적 구조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간의 근대 인식론이 보여줬던 이분법적 인식론의 틀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현상학자들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물 자체를 드러내는 것, 그런 다양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겁니다. 자, 이제 현상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개념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판단 중지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책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으니 우선 이 책에서 63페이지의 판단 중지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에포케라고 얘기하죠. 판단 중지는 흡술 현상학에서 특히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면서 반성 없이 그냥 그저 보이면 보이는 대로 그것이 왜 어떻게 왜곡되지 않고 드러났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판단을 내리죠. 그리고 때로는 그 판단이 어떤 편견 또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사물 자체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훗슬은 그것을 판단 중지를 통해서 일단 보류하자.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것이야 라고 쉽게 얘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보류하자, 유보하자. 판단 중지는 거부하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일단 유보, 일단 보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하다는 말을 정말 자주 써요. 저도 사실 그럴 때가 있어서 그럴 때마다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편견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고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삐거덕거리게 마련이에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들었던 것 그런 것들이 정말일까?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때로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죠. 굉장히 도덕적인 문제들일 수도 있고 그 말들이 누군가를 해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말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되짚어 보자는 거죠. 어떤 사실 여부도 해당이 되는 거고 소문도 해당이 되겠지만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많은 개념들이 정당한가, 그 개념들에는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단적으로 우리 미혼이란 말, 요즘에 미혼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요즘엔 비혼이라고 말을 쓰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그 말이 뭐가 문제야? 아직 결혼을 안 했다는 말이고 그 단어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일견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미자라는 것이 아직 결혼이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하는 것으로 전제로 두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완성되지 못한 상태다 라고 보는 경향들이 많죠. 결혼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 여부는 선택이죠. 사회가 그 결혼을 해야 한다,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한 개인의 삶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한 개인의 삶을 너무 쉽게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조심해서 우리는 미혼 대신에 비혼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정상적인 것이다 라는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자는 말, 이런 것들도 일단 우리가 판단 중지를 통해서 새롭게 제기해보는 개념들이죠. 사실 옛날에는 결혼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남녀 상관없이, 그리고 결혼을 해야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이 사회를 만들어내고 그 사회가 국가를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대적 패러다임인 거죠. 어떤 틀 속에 인간의 삶을 이렇게 규격화하고 패턴화하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사회가 또는 우리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외에 다른 방법들도 많죠. 다양성, 단일한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판단 중지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일상에서 우리가 판단 중지란 말을 이해할 때이고요. 훗설은 판단 중지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사물 또는 개념이 무엇인지 다가가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풋슬은 판단 중지 후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봤는데, 풋슬은 그것이 선험적 주관성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선험적 주관성의 영역을 지향적 구조로 설명해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풋슬의 판단 중지는 선험적 주관성의 영역을 설명해내기 위해 환원의 단계를 거치게 돼요. 자, 판단 중지의 풋슬적 의미, 판단 중지를 통해서 편견을 걷어내고, 그리고 이 판단 중지를 통해서 환원을 해보는 거죠. 형상적 환원과 선험적 환원을 통해서 선험적 주관성의 영역을 확보해내는 것, 풋슬의 판단 중지의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 판단 중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의미 있는 소통,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또 나와 공동체 간의 어떤 트러블을 없앨 수 있는 좋은 키워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올리고 이제 저는 강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의미한 작업이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